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 같은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최근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서울 지역 이외의 지역들도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 아파트의 가격을 조정받고 좀 떨어질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방안으로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27일에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점검 회의의 내용은 조금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질문 사항들에 따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속보로 나온 이 내용에 따른 제 생각도 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시면 이제 많은 목차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 벨트 라인의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수도권까지 확산될 수 있다. 또 일부 과천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규제 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총량 관리 목표 초과 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대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의 강화, 그리고 이 금액의 축소 같은 부분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직결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의 기산일 위반 시 불이익은 해서 이제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이제 제한 사항들이 또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기존 대출을 증액, 대환, 만기 연장하는 경우 강화된 조치가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그런 강화된 규제 대책들을 한 번에 모아서 내는 것 같은 강력한 대책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만큼 이러한 대책들이 빠르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어떤 대책들이 나왔고 이런 대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을 간단히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면서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강남권의 아파트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확산이 돼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한강 벨트라인 같은 경우에 성동구가 평당 1억 원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의 가격 급등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 요소로 작용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 주담대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달부터 DSR의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대출의 한도가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와 이런 부동산 가격이 상승으로 맞물리면서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 이런 관리 강화 방안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규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주요 내용이겠죠. 이번에 주요 내용은 실수요자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갭 투자라든가 전세를 끼고 사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 대비 좋은 주택을 사기 위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갭 투자 형식의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발표된 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이제 강화하고요. 이제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 그래서 LTV가 0%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완전히 전면 차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처분한 후에 기존의
6개월간의 대축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 6개월 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이 규제가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입 의무가 확실시 부여가 되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그런 주택 투자가 좀 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담대가 6억 원 여신 한도를 두어서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요. 6억 원의 주담대가 6억 원의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 가액이 6억 원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6억 원. 그러니까 만약에 10억 원의 아파트를 내가 대출을 활용해서 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 한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투자 자금, 실구입 자금은 4억 원이 필요한다는 거죠. 만약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 내가 LTV가 충족이 돼서 직장도 좋고 그리고 연봉도 좋아가지고 10억 원의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6억 원까지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한도를 굉장히 축소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게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현금 보유를 많이 한 사람들이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출 규제 이런 효과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것 같은 그런 대출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져요. 또 추가적으로 간단히 보면은 규제 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것 같은 효과를 이미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을 내놓을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그만큼의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것이다 라는 이 내용문을 봤을 때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 대책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 시 불이익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지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대출을 실행할 때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점검회의에서 있었던 내용들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2주택자 이상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 LTV가 이제 0%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같은 경우 무주택자를 포함해 가지고 LTV 70%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 50%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 이 부분을 모두 명시해야지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점검 회의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2주택자 이상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0%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에서 0%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출 LTV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규제 지역은 70% 그리고 규제 지역은 50%인데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 약정이 필요하고 전입 의무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행 시기가 2025년 6월 28일 내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빠르게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시행일도 바로 내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업무상의 좀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은 이제 속보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었는데요.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표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 현재 팽배한 것 같아요. 금리 인하라든가 주택 공급 부족 그리고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의 그런 진행 속도들이 늦춰지면서 앞으로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또 물가도 상승하고 건자재비도 인력 비용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매출에 대한 규제를 내놓은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 혼선도 많을 것 같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강력한 규제 대책들을 나오면서 부동산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오늘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본 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시장 상황하고 이 내용들을 다시 차분히 보면서 더 좋은 내용들,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임성배TV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